인텔이 단 하루 만에 20% 넘게 올랐습니다. 파산 위기설까지 돌던 회사가 갑자기 폭등하는 걸 보면서 그냥 지나치기엔 뭔가 더 큰 이야기가 있겠다 싶으셨을 거예요. 오늘은 이 폭등을 단순한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AI 수요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로 읽어보겠습니다. 인텔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뛰어넘었고 2분기 가이던스도 상향됐습니다. 여기에 테슬라 테라펩 14A 공정 공급 계약 소식이 더해지면서 시간 외 거래에서 20% 이상 폭등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같은 날 기업용 소프트웨어 강자 서비스나우가 17% 폭락했다는 점입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날 벌어졌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서비스나우는 전문 서비스 부문 마진이 예상보다 크게 나빠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같은 날 인텔은 폭등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SOX는 사상 처음으로 1만 포인트를 돌파하며 17거래일 연속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소프트웨어의 겨울과 하드웨어의 봄이 하루 안에 동시에 펼쳐진 셈입니다. AI가 산업을 재편하면서 수혜받는 쪽과 타격을 받는 쪽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인텔 폭등에는 세 가지 촉매가 맞물렸습니다. 첫째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와 2분기 가이던스 상향입니다. 인텔이 살아있다는, 그것도 꽤 강하게 살아있다는 신호를 시장이 인식한 겁니다. 둘째는 테슬라 테라펩 계약으로 테슬라가 AI 칩과 옵티머스 로봇용 반도체를 인텔의 최첨단 14A 공정으로 만들기로 했다는 겁니다. 인텔 파운드리의 대형 앵커 고객이 생기는 거죠. 셋째는 서사의 전환입니다. 파산 위기설에서 반도체 황제 귀환으로 이 반전 스토리 자체가 시장 심리를 강하게 자극했습니다. AI 수요 구조를 보면 지금까지는 후리련 중심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GPU가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함께 돌아가며 모델을 만드는 방식이죠. HBM은 처당 3에서 6TB의 대역폭을 자랑하지만 단가가 높고 이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소수 하이퍼스케일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초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모델을 어떻게 잘 만드냐에서 만들어진 모델을 어떻게 잘 쓰냐로 추론의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추론은 양자와 같은 기법으로 모델을 성야와 하변, CPU와 DDR5 메모리 조합으로도 충분히 돌아갑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등장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AI 에이전트로 대체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AI 에이전트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추론 컴퓨팅 자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 자원은 빅테크 GPU 클러스터가 아니라 기업 내부의 분산 서버나 워크스테이션, 엣지 PC에 가까운 형태입니다. 결국 이건 CPU와 일반 D램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AI가 인력을 대체할수록 역설적으로 범용 CPU와 메모리 수요가 수만 개 기업으로 넓게 퍼져나가는 거죠. 이 흐름은 반도체 포트폴리오를 보는 시각도 바꿉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높은 집중형 ETF는 훈련 수요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반면 인텔, TSMC, 브로드컴, 퀄컴 같은 다양한 플레이어가 담긴 분산형 ETF는 추론 전환 국면에서 다른 리스크와 기회 구조를 가집니다. 추론 수요가 분산될수록 AI 수요의 무게도 단일 기업 집중에서 섹터 전반으로 확산되는 구조가 됩니다. 편입 비중은 수시로 바뀌니 특정 수치보다는 이 구조적 특성을 기준으로 읽으시는 게 더 유효합니다. 물론 인텔 반등이 지속될지는 불확실합니다. 14일 공정의 수율, 테라펩 계약의 실제 규모, 파운드리 수익성 회복 시점이 모두 변수입니다. SOX의 연속 상승도 단기 과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못합니다. 그럼에도 방향은 분명합니다. 훈련에서 추론으로, 서버에서 단말로, 이 무게중심의 이동이 다음 반도체 사이클의 지형도를 그려나갈 겁니다. 인텔 한 종목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AI가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 어떤 반도체가 필요한지도 달라지고 그 다름의 시에 맞추 도요가 유가는 과정되는 고령 확인하셨을 겁니다. 포트폴리오에서 반도체를 어떻게 담고 있는지 오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어떨까요?